주요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 지방의료원 의료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진료한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 과목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한평과 영광에 이어 무안 지역에서도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군공항 유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전라남도 문화재청이 예산만 투입하고 관리는 소홀히 하면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생태도시 구상을 구체화하려는 순천시가 독일 프라이부르크를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시대 공공의료의 천병 역할을 했던 지방의료원이 또다시 의료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진료할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 과목 자체가 사라지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됐던 강진 의료원입니다. 모두 16명의 의사가 근무 중인데 이 가운데 6명은 길어봐야 3년만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로 채우고 있습니다. 안과는 의사가 없어 지난해부터 진료가 중단됐고 신경과 의사는 1년이 넘도록 구하고 있지만 오겠다는 의사가 없습니다. 4억 연봉을 제시하고 있지만 소용없습니다. 저희들이 4억 연봉을 줘도 못 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은퇴나 시니어 쪽에 의사를 구인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의료원도 사정은 매 한 가지. 안과와 마취과에 투입된 공중보건의 근무 기한은 3월 말. 그나마 한 명 남게 되는 마취과 일반 의사도 사표를 내 수술의 어려움이 불가피합니다. 신경과와 흉부외과는 상시 채용 중이고 응급실 운영도 빠듯합니다. 일반 봉지기도 구하기가 어려워서 안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중보에 못 받는다면은 3월부터는 폐과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의료원은 모두 3곳. 작년에만 농어촌과 취약계층 56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모두 10여 명의 의사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역 의사 공급을 위한 의료 인력 양성. 전남 의과대 신설의 당위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수십 년 된 묵은 숙제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의 의료 인력 양성 체계, 즉 전남권 의대, 우리 목포에서는 목포 의대인데요. 그런 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의료기관들은 돈 되는 곳을 찾아 인구가 적은 지역을 떠나고 공공병원은 의사가 없어 진료를 못하고 결국 환자는 진료를 위해 타지로 떠나는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무안에서도 수면 아래 있던 군공항 유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평과 영광에 이어 무안에서도 군공항 유치 운동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 곳곳에 내걸린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 현수막과 광고탑입니다. 무안군과 군민대책위원회가 군공항 이전 반대 운동을 수년째 전개하고 있습니다. 귀를 찌르는 듯한 소음 피해가 불가피하고 무안의 미래 성장 또한 족쇄처럼 옥죄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주시가 그분들이 좋은 것 같으면 다른 지자체 넘길 방향이 아니에요. 나쁘니까 넘기는 거예요. 근데 나쁜 것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전체 우리 국민한테 큰 피해가 온다고 하면은 이처럼 군공항 이전 반대 여론이 주류였던 무안지역 내 분위기가 최근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평과 영광에서 군공항 유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무안 내 찬성 주민들도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발전과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군공항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인근에 군공항이 들어서면 무안은 아무런 보상 없이 피해만 떠안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군공항 이전 관련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공항이 무안으로 유치되면 인구 유입으로 인한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효과로 활성화될 것이며 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 서명이 모아지고 군공항 유치 세가 불어나면 유치위원회를 공식 발족해 정식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무안 군공항 이전 반대 측은 이 같은 움직임을 평가절하면서도 군공항 유치가 지역 간 경쟁 구도로 바뀌는 양상은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 목소리 일색이었던 무안 군공항 이전 문제가
찬반으로 나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국회 윤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정한 보상 방법이 확대됐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농업인들이 손해평가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 신청으로도 구제가 가능하게 됐고, 이후 평가에도 불만이 있으면 주무부처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 가뭄과 폭우 등 이상기후가 심해진 가운데 정부가 10년마다 농촌 물관리 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삼석 국회의원은 2013년 세웠던 물관리 계획이 지금까지 적용돼 최근 급변하는 대규모 가뭄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데 역부족이라며 관련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목포 근대역사 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졸속 추진됐지만 국비와 도비 예산은 그동안 꼬박꼬박 지원됐습니다. 사업을 관리해야 할 문화재청과 전라남도는 혈세 무게를 제대로 느끼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문화재청이 특정 구역을 면단위 문화재로 지정한 국내 첫 사례였습니다. 2019년에서 2025년까지 투입될 예정인 사업비는 500억 원. 이 가운데 문화재청이 국비로 사업비의 절반을, 전라남도가 20%를 지원합니다. 예, 이제 특사일 분들은 그거 아니라도 근대 문화 자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움 목적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대상들을 그게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190억여 원. 절반 가까운 88억 원은 목포시가 2020년부터 1년간 근대 건축물을 사들여 보수공사하는 데 주로 썼습니다. 이후 공유재산 심의회 등 행정 절차 미이행, 건물 지분의 완전한 취득 실패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민간시설 뒷마당 특혜 의혹, 매입 건물 장기 미활용 등의 문제가 MBC 취재 전까지 숨어 있었습니다. 각 부서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더 좋은 방법들을 지금 찾아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부분 문화재청 승인 아래 건물 매입이 이뤄진 2021년 이후 발생한 문제들. 사업 추진이 부진하고 행정행위가 부적절하고 결과물도 계획과 다른데 이상하리만큼 국비와 도비 예산 134억 원은 꼬박꼬박 교부됐습니다. 현장 점검의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가죠. 1년에도 몇 번씩 가죠. 가족분들에서 업무 협의자 이렇게 오시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갔을 때도 가서 보고도 하고 하죠. 보고도 하고요. 이제 목포시에서 직접적으로 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세한 것까지는 사실 좀 할 수가 없었거든요. 혈세만 지원할 뿐 사실상 사업 전반을 목포시에만 맡겨버린 모양새입니다. 전남도보다는 문화재청에서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실태 점검하러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이렇게 문화재청에서 지적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걸로 같습니다. 주먹구구식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은 이제 2년 남았는데 예정 사업비의 절반도 투입되지 않은 상황. 계획대로 500억이 투입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추진 경과라든지 진행 상황이라든지 지원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면은 거기 막 그냥 500억을 맞춰서 지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목포 등에서 시작된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은 통영, 익산, 진해, 서천 등으로 확대돼 예산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목포시의 안일하고 무계획적인 행정에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목포시와 태원유진이 목포 시내버스 경영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태원유진은 목포시에 경영 개선안을 제출했으며 목포시는 태원유진의 안을 토대로 시내버스 탄력적 투입과 감차 부분 등 경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시민단체 태원유진 경영 개선안 공개 요구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태원유진의 계획이 공개되면서 빚어질 혼란이 우려돼 상호 합의된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안 관광지를 포함한 전국 여행사의 관광 상품이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안군에 따르면 그동안 흑산도와 홍도 중심의 10여 개 정도였던 여행 상품이 최근에는 퍼플섬 60개, 순례자의 섬 25개 등으로 급증했습니다. 신안 퍼플섬은 관광객이 2021년 28만 명에서 지난해 38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는 태양광과 그린 카본 위주의 탄소 중립 환경 정책과 보행자 중심의 도시공간 교통 정책을 보여주는 세계적인 환경 도시입니다. 올해 정원 박람회를 계기로 생태도시 구상을 구체화하려는 순천시가 이런 프라이부르크를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남부 인구 28만의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입니다. 슐러스베르크산 정상 전망대에 오르면 일명 솔라시티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대성당이 있는 민스터 광장은 봄을 반기는 독일 카니발 파싱 축제 인파로 넘쳐납니다. 성당 주변 반경 1.5km의 구도심은 차 없는 거리로 모빌레라는 대형 주차장을 갖춘 자전거와 대중교통 트램, 보행자 전용 구역입니다. 새로 지은 시청사는 건물 외벽 전체가 태양광 패널이고 주택은 대부분 패시브 하우스로 에너지 자립을 실천합니다. Das bedeutet auch, alte Gebäude müssen null Emission werden oder hochenergieeffizient. Die Industrie muss sich verändern und mehr mit erneuerbaren Energien arbeiten, sehr viele Synergieeffekte auch nutzen. Ja, und da wird auch dran gearbeitet. Und auch der Verkehrssektor muss sich ändern. 도심 외곽 10헥타르 면적의 호수공원 제팍은 정원과 호수, 산책로가 잘 어우러진 대표적인 그린 카본 지역의 하나입니다. 순천시는 이곳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이른바 대자보 도시 선진 사례를 이번 정원 박람회 이후 도시계획에 상당 부분 접목시킨다는 구상입니다. 프라이부르크를 방문한 순천시장 일행은 프릴로라는 공용 자전거를 직접 타고 달리면서 민선 8기 공약인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 순천 구도심의 차 없는 거리를 구상했습니다. 프라이부르크 도시 규모가 우리 순천시나 비슷하거든요. 지향하는 가치도 같고 오늘 제가 자전거를 쭉 타보고 느끼는 게 정말로 이렇게 안전하고 자전거가 우선되는 정책을 펴면 굳이 시민들이 차 탈 것 같지 않아요. 순천시는 또 프라이부르크의 숲이라는 그린 카본은 물론 갯벌이라는 블루 카본까지 갖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순천만에서 국가정원, 도심으로 이어지는 탄소 중립 선도 도시의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오는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선도지구인 목포 등 전남 5개 시지역에서 준비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우선 고교 학점제를 운영할 교원들의 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선택 과목 이외 과목의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한 책임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 진로지도 등에서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보고 연계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가 목포 근대역사관 2관을 새 단장에 재개관했습니다. 목포 근대역사관 1층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설립과 역할, 조선해안경비대와 해군에서 사용한 사진 등이 전시됐고 2층에는 캐릭터와 영상 그래픽 등으로 표현된 목포와 인근 사람들의 저항에 대한 내용이 전시됩니다. 목포 근대역사관 2관은 1920년 일제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로 건축돼 일체 식민지 수탈의 상징이었으며 해방 후에는 조선해안경비대, 해군에서 사용하다 빈 건물로 남아 철거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영암군이 침체된 지역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군수 직속의 상가 활성화 추진단을 꾸렸습니다. 추진단은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해 상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자율 상권 지정과 조합 설립, 상권 실태 조사와 대응 전략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도군은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합니다. 완도군은 다문화 가정 건강검진 비용과 다국어 번역기 지원, 친정 나들이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실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교보생명의 광화문 글판 문안이 목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인 김선태 시인의 시 단짝을 인용해 새로 단장됐습니다. 이번 글판 디자인은 두 사람이 걷는 뒷모습을 통해 소중한 사람들과의 기억을 떠올릴 울림을 주고
세상을 함께 보며 같은 길을 걸어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서예단체 총연합회 전라남도 지회 창립총회와 신임 회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송홍범 한국서예단체 총연합회 전남도 지회장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전남 지역 서예 진흥을 위해 서예 문화교육을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해남 매일시장이 시설 현대화 사업 착공 1년 3개월 만에 준공식을 열고 대규모 활성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매일시장 상인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준공식에서 해남군은 지역 상권 회복의 원년을 선포하고 천원 경매와 경품권 추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설명절인 지난달 말부터 개장한 해남 매일시장은 서남권 군단위 상설시장으로는 유일한 곳으로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명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외국인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 빈집을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매입해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설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70%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조립식 패널이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6도를 보이며 포근한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9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기온이 낮지만 공휴일 나들이 가시기에 좋겠습니다. 이후 밤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외출 시에는 얇은 겉옷을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침인 지금 우리 지역은 흐린 가운데 흑산도, 진도 등 섬지역과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양은 1mm 내외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하늘은 점차 개기 시작해 저녁에는 맑겠습니다. 한편 오후 들어 공기가 점차 탁해지겠는데요. WHO 기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야외에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오늘 기온입니다. 아침은 지금 목포와 영암 6도로 포근합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목포 9도, 영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 진도와 강진 6도로 아침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진도 10도, 강진 13도가 예상됩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10도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해상 대체로 흐리거나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먼 바다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전 9시 19분입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orkspace, Playground. 렉스턴 스포츠를 갖는다는 것, 일과 삶이 기대 이상이 된다는 것. Pick up unexpected moment. 렉스턴 스포츠를 픽업하라. 매일 쓰는 잇몸이니까. 평생 쓸 잇몸이니까. 성분도 효과도 잘 확인해야죠.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약은 효과에 대한 약속이고 신뢰입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빨래가 끝나면 하나하나 펴서 널고 매번 다 말랐나 확인까지 해야 했어. 근데 이젠 달라질 거야. 식스모션 건조가 있으니까. 옷의 재질을 감지하고 손처럼 펴서 널고 살랑이듯 건조하니까. 좋아하는 옷 줄어들 걱정도, 덜 마른 곳 찾아보던 일에서도 자유로워질 거야. 늘 이런 건조를 기다려왔어. LG 트롬 오브제 컬렉션. 다우니
생활을 닮은 향기가 7일 내내 은은하게.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7일 내내 생활을 닮은 향기.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새로운 차원의 플레이. 룰 브레이커. 코나.